진짜 현타온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유튜브 메라닝공입니다. 네, 오늘 할 것은 2022년 K리그 1, K리그 2 이제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개막전 일단 현재 나온 바로는 2월 19일 토요일 날 열릴 예정인데요. 녹화 당일로는 2월 13일 일요일 저녁 11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12 지나면은 월요일이 될 테고 이제 바로 다음 주 주말이면은 K리그 개막전이 있는데요. 어, 저는 솔직히 2021년 K리그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마지막 경기였죠. 공식적으로 마지막 경기였는데 네, 그 이후로 제가 K리그가 이렇게 끝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. 솔직히 내년 K리그가 언제쯤 올까 그런 마음으로 겨울 이적 시장을 기다렸었는데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2022년 K리그 시즌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2월이 됐고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최초로 이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월드컵이 열려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월드컵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뭐냐면 월드컵이란다. 그 K리그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2월에 개막하게 됐는데요. 2월 19일 날 개막하는데 이게 역대 K리그 시즌 중에서 제일 일찍 개막하는 거거든요. 그런 만큼 뭔가 좀 일찍 시작한 느낌이 있어요. 예년에 비해서. 네, 그래서 그런가 특히나 작년 12월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2달 만에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또 시작하네? 좀 뭔가 좀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겨울 이제 이적 시장은 전에랑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이렇게 개막 시즌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일단 어, 텀이 짧아지잖아요. 지난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까지 텀이 짧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을 팀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해야 되잖아요.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, 하필 이제 개막 기간도 역대 가장 빠르게 개막하기 때문에 K리그 팀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적었을 거예요. 특히나 영입한 선수들을 이렇게 특히나 뭐 수원 FC 같은 경우 이승우 선수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고 자가격리를 거쳐서 이제 팀에 합류하기 때문에 2주간 아무리 뭐 자가격리 기간에 뭐 자가격리 시설 안에서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잖아요. 팀이랑 뭐 훈련을 서로 호흡을 맞춰보면서 실제로 축구를 뛰어봐야 하지 않은 건데 자가격리 기간에서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뭐 특히나 뭐 해외에서 넘어오는 이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또 개막도 2월 19일에 열리기 때문에 K리그 T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. 그만큼 K리그 입장에서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은 아니었거든요.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2월 19일 당장 다음 주에 개막전이 열리는데도 아직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보내서 영입하려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
네. 여러모로 제가 이번 시즌은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. 예년 같은 경우는 뭐 개막도 뭐 2월 거의 후반이나 뭐 보통은 3월 달에 개막을 많이 했었는데 개막 기간이 이렇게 일찍 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19가 없었던 때라 예측하기가 좀 편했어요. 강팀이 어, 역시나 계속 어,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위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. 뭐 언론에서는 뭐 전북, 울산에다가 뭐 제주까지 3강 경쟁을 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어요. 이 세 팀만 우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, K리그 1이 지금 혼전에 쌓여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한편 K리그 2는 올해 참가팀이 한 팀이 늘었죠. 10팀에서 11팀을 늘었고요. 총 40라운드로 경기 수가 늘어났고요. 뭐 40라운드를 어떻게 사람이 다 치르냐? 네, 엄밀히 말하면은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하부리그 같은 경우는 뭐 리그 1인가 리그 2, 뭐 3부 리그 뭐 4부 리그 격 뭐 그런 이제 잉글랜드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리그 같은 경우는 뭐 42경기씩 치르고 네, 우리나라보다 지금 K리그 2보다 더 많은 경기 치르는데요. 사실 이 40라운드 치르는 것도 사실 좀 과장이 됐죠. 예, 팀이 11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한 팀은 무조건 매 라운드마다 쉬어야 돼요. 실제로는 40라운드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적게 치를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뭐 내가 5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 팀은 뭐 휴식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한 주 쉬고 2주 만에 2주를 텀을 두고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, 사실 일정이 더 중요해졌어요. 예년에 비해서 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짜지냐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K리그 2 좀 더 승강전 티켓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승격할 수 있는 팀이 좀 더 늘어났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강등될 수 있는 팀도 한 팀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1위 팀은 여전히 K리그 2 1위 팀은 승격을 하고요. K리그 2위 팀 같은 경우는 승강 플레이오프 첫 번째로 가게 되는데 일단 K리그 1 12위 팀이 강등되게 되고 11위 팀이 2위 팀이랑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경기를 겨루게 될 예정이고요. K리그 1 12팀이 K리그 2 3위 팀이랑 4위 팀, 5위 팀이랑 해가지고 전에 했던 방식이죠. 4위랑 5위랑 해서 이긴 팀이 3위랑 붙고 거기서 이긴 팀이 12팀이랑 붙는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.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플레이오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플레이오프 방식이 좀 말이 많죠. 뭐 이 플레이오프 방식이 뭐 불공평하다. 상위 팀한테는 이게 잘못하면은 2위 팀이 승격을 못하고 오히려 5위 팀이 뭐 3위 팀이 이기고 4위 팀하고 3위 팀이 이기고 올라온 다음에 12팀까지 이겨가지고 어찌 생각해보면 2위 팀이 승격 못하고 5위 팀이 뭐 승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물론 뭐 축구랑 스포츠가 공이 둥글기 때문에 약팀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지만 또 스포츠란 게 뭐 공평한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경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일각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플레이오프 진행한 것이 상위 팀한테는 특히나 뭐 K리그 2 2위 팀한테는 좀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고요. 뭐 저는 여러모로 좀 생각이 드는데
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처럼 차라리 뭐 제 생각에는 K리그 2 2위 팀이랑 뭐 5위 팀이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팀을 정하고 3위 팀이랑 4위 팀이랑 붙어가지고 한 팀을 정하고 네, 그런 식으로 플레이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뭐 12팀이랑 11위 팀이랑 어느 팀이랑 붙게 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물론 이렇게 해도 뭐 5위 팀이 2위 팀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어드밴티지 뭐 홈 어드밴티지 뭐 0대 0으로 이기면 뭐 상위 팀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어드밴티를 주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어디까지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. 뭐 일각에서는 또 야구에서 뭐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운영할 때 이제 4위 팀이랑 5위 팀이랑 뭐 예전에는 없었지만 네, 팀 참가팀이 늘어나면서 4위랑 5위랑 뭐 와일드 카드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잖아요.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는 뭐 4위 팀이 1승을 먼저 먹고 들어간 그런 시스템이에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뭐 5위 팀이 4위 팀을 이기고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로 가는 경우의 수가 두 경기 다 이기는 거거든요. 연속으로.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를 지면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사실 4위한테 극강의 뭐 홈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오히려 어 4위 팀한테 뭐 홈 어드밴티지를 극강을 줘가지고 5위 팀이랑 붙게 하는 그런 방식도 뭐 얘기가 남들고 있는데 뭐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시스템 변경, 뭐 플레이오프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. 추후에 네, 특히 이번 시즌을 끝나고 나서 이 방식이 우리한테 맞을지 네,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뭐 K리그 2에서 뭐 이런 플레이오프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통성이란 게 있잖아요. 역사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안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렇게 됐고요. K리그 1 공식 일정이 전부 나왔고 K리그 2도 전부 나왔습니다. 네.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K리그 2 팀인 전남 드래곤즈가 현역으로 남아있는 K리그 2 팀 중에서 최초로 아챔에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 일정 짜기가 복잡해졌어요. 그나마 다행인 게 K리그 2 팀이 11팀이어가지고 한 팀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10팀끼리 뭐 어떻게든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. 자, 근데 그것도 사실 한계인 게 한 팀이 또 휴식팀을 빠지면은 또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다른 팀이 또 휴식팀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K리그 1 휴식기를 뭐 K리그 1이나 K리그 2가 전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뭐 예년 같은 경우는 뭐 K리그 1 팀이 뭐 아침에 나가가지고 경기 안 할 때도 K리그 2 팀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심지어 뭐 K리그 2 팀 같은 경우는 뭐 A매치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에서도 뭐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른 경기가 네, 조금씩 있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어떻게 할지 좀 의문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챔 기간에 K리그 1 팀이랑 K리그 2 팀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, 실제로 뭐 그렇게 됐고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아침 일정을 보면은 일단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아침 조별리그가 있고요. 그 이후로 만약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 진출한 팀이 있다면은 8월 19일부터 또 8월 28일까지 또 상황에 따라서 휴식기가 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외 다른 리그들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좀 K리그가 좀 특이해요. 네. 아침 나가는 팀을 위한 배려인가
뭐 어떤가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뭐 J리그를 예시로 들자면은 작년에 아침에 나갈 때도 J리그 나머지 팀들은 정상적으로 네, 경기를 진행했거든요. 그러니까 J리그 나머지 팀들이 뭐 아침에 나간다 하더라도 네, 뭐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에서 태국에서 또는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렀잖아요. 네, 그때 이제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네, J리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렀거든요. 네,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K리그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만약 K리그 팀들이 아침 나가는 팀들이 나가는 타이밍에 나머지 팀들이 뭐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른다면은 일단 뭐 K리그 2는 뭐 짝수가 돼서 뭐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도 K리그 1 같은 경우는 지금 세 팀이 나가기 때문에 또 홀수거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일정 조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,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내 팀이 아침을 나가는 동안 나머지 팀들이 사실 휴식기를 가지는 게 사실 계산하는 데는 편해요. 일정 조정하는 데도 편하고 특히나 앞서 얘기한 대로 올해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전남 드래곤즈까지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이 지금 조별리그가 어느 지역에서 뭐 작년처럼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여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그리고 이번 토너먼트 일정도 보면은 한 곳에서 꼭 모여서 하라는 듯이 일정이 16강부터 4강전까지 따다닥 붙어 있어요.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8월 달에 토너먼트를 약간 몰아서 치르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. 한 곳에 모여서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또 개최지로 정해서 하게 될지 여러모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 내용은 뭐 추후에 일단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고요. 뭐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. 3월 달부터 시작하고 자격 예선이 제가 알기로 3월 8일이에요. 그때부터 시작하고 K리그 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인 3월 15일에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일단 대구랑 누구냐 울산이 일단 태국 팀을 이기고 올라와야지 본선에 이제 조별리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아침이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일단 아침 얘기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일단 나머지 K리그로 다시 돌아와서 2022년 K리그 1라운드 일정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 19일 토요일 날 2시에 공식 개막전이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. 여러모로 좀 말이 많았죠. 사실 K리그가 약간 전통 아닌 전통이 있는데 개막전을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작년 K리그 1 우승팀이랑 FA컵 우승팀이랑 개막전부터 매치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. 그 전에도 뭐 전북이랑 뭐 수원이 이제 우승할 때도 FA컵 우승할 때도 전북이랑 수원이랑 또 개막전을 했었고 여러모로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해졌죠. K리그 1에서 뭐 전북이 연속 우승을 계속 하고 있고 문제는 FA컵입니다. FA컵에서 K리그 1 팀이 아니라 K리그 2에 남아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우승을 하면서 개막전 일정을 어떻게 K리그 1 팀이랑 K리그 2 팀이랑 잡을 수는 없잖아요. 뭐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리그처럼 뭐 슈퍼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슈퍼컵이란 게 뭐 J리그도 얼마 전에 열렸는데 이제 우라와랑 어디냐 한 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라와가 이겨서 슈퍼컵을 이제 메달을 땄거든요.
네,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네, K리그 1 우승팀이랑 뭐 FA컵 이제 우승팀이랑 뭐 잉글랜드를 예시 들면 뭐 이제 FA컵 뭐 커뮤니티 실드인가? 네, 그것처럼 약간 좀 슈퍼컵 느낌이 있죠. 네, 약간 이벤트성 대회인데 FA컵 우승팀한테는 사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. 이제 우승팀 K리그와 우승팀이랑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인가 폐지됐어요 슈퍼컵이. 네, 흥행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대회가 그 전에 많았었는데 K리그가 많이 대회가 작아졌고요. 대신에 이런 식으로 개막전을 K리그 1 팀이랑 FA컵 팀이랑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FA컵 우승팀이 그 전까지는 K리그 2 팀 이하로는 잘 안 나왔고 전부 K리그 1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특이했죠. 전남이 우승하게 되면서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개막전으로 잡게 될지 그것부터 좀 의문이 있었는데 수원 FC가 전북이랑 붙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저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잡은지 모르겠는데 뭐 리그 흥행성이라든지 이동 거리 그런 것을 보고 네, 일정을 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워낙에 이승우 선수가 지금 수원 FC에 들어오면서 한참 뭐 핫한 그런 스타이기 때문에 일부러 K리그 1 최강팀이자 작년에 우승팀으로 네, 지금 되어 있는 전북이랑 수원 FC를 붙인 것 같거든요. 어쨌든 이 경기가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. 자, 그리고 4시 반에는 대구랑 네, 이제 FC 서울이 붙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랑 수원 삼성 블루잉즈가 네, 붙게 될 예정입니다. 자, K리그 2 같은 경우는 일단 개막전이 1시 반에 열리는데요. 네, 광주 FC랑 김포 FC가 개막전을 가지게 됩니다. 김포는 앞서 얘기한 대로 K리그 2 첫 참가팀으로서 네, 적토마로 불리는 네, 고정훈 감독님이 현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. 자, 김포의 첫 상대가 네, 광주 FC가 되게 되었고요. 이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전을 열게 됩니다. 그리고 4시에는 안양하고 전남이 서로 붙게 되고요. 일요일 날은 2시에는 K리그 1 팀이 제주랑 포항이 붙게 되고 강원이랑 성남이 붙게 됩니다. 그리고 4시 반에는 울산이랑 레알 김천 뭔가 레알 김천이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김천 마드리드라고 할게요. 울산이랑 김천 마드리드라고 불리는 K리그 2팀 우승팀 김천이 울산이랑 붙게 되고요. K리그 2는 1시 반에 안산하고 부산이랑 붙게 되고 그 4시에는 경남이랑 서울 이랜드, 부천이랑 충남 아산이 붙게 예정입니다. 그렇게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. 2라운드는 또 다음 주 주말에 있을 예정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고요. 그리고 3라운드 같은 경우는 K리그 1 팀만이 주중에 경기가 있어요. 네, 3월 1일, 뭐 3일절이죠. 네, 3일절 날 또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요. 뭐 이 얘기는 자세한 일정은 뭐 2라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. 저는 일단 1라운드 일정만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 개막전 네, 정말 기대가 되고요.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네, 이렇게 좀 2달 동안 쉬다 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뭔가 좀 매주마다 네, 뭐 심한 경우랜다. 그 좀 텀이 짧은 경우에는 3, 4일마다 경기가 있었던 뭐 날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경기가 있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어 뭐 경기를 보고 있을 때 그런 좀 흥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2달 동안 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뭐 2달 동안 저도 많이 바빴다 보니까 뭐
예년에는 뭐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적 시장 뭐 관련 소식이라든지 K리그 순위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순위 예측을 할 거예요. 할 예정인데 개막전 이후에 순위 예측을 합니다. 제가 그 전까지는 순위 예측을 두 번 했었거든요. 뭐 겨울 이적 시장 중간이랑 겨울 이적 시장 거의 끝에 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K리그 2022죠. 네, 2022년 K리그가 지금 일찍 개막하게 되면서 지금 중간에 자르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. 그러니까 워낙에 또 올해 겨울 이적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얼어 있거든요. 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얼어 있어요. 특히나 올해 뭐 FA 뭐 대여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. 뭐 앞으로 3월 말까지 이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적 시장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. 현재까지는. 네, 그러기 때문에 제가 끊기도 좀 애매했어요. 어떤 식으로 중간 점검할지도 좀 타이밍을 잘 못 잡았고요. 그리고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좀 바빠서 그런 건데 바쁘다 보니까 K리그 소식을 챙겨 보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,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. 영입된 선수들을 막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어, 제가 좀 준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 이후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. 네, 그때부터는 좀 시간이 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찍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순위 예측을 원래는 경기 시작 전에 해야 되지만 경기 시작 후에 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K리그 개막 바로 다음 주인데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전날? 개막 전날에 올라갈까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직 개막전은 안 열렸겠지만 그래도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. 여러분들 정말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특히나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어, 이제 또 카타르 월드컵 또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K리그에서 또 베투 감독님한테 네, 이제 좀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뛰려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음가짐 새로운 것 같아요. 예년에 비해서. 예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K리그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바이.